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읍단위에 살고 있는데요. 월 300만원 벌어도 여유롭고 불편함 없이 삽니다. 인프라 타령하는 것 보면 안타깝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읍단이면 완전 시골은 아니네. 완전 시골. 완전 시골이면 면단위. 읍하고 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도시권 아닙니다. 도시권 아니에요. 근데 읍은 좀 나아요. 읍은 읍하고 면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읍면을 시골로 보는데 지방으로 보거든요. 보통 지방으로 보는데 읍하고 면이에요. 네. 근데 읍은 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읍은 인구가 2만 이상 있어야 돼요. 2만 이상. 네. 2만 이상 있어야 됩니다. 2만. 근데 읍도 도시 사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시골이에요. 시골. 네, 시골입니다. 사실 광역시도 시골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옹진군, 뭐 대구의 이제 달성군, 그리고 부산의 기장군이 있죠. 예. 뭐 도시 사는 분들 거기 아예 뭐 광역시를 보지 않겠지만 사실 읍단위만 가도 인프라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요. 저 달성군도 읍단위가 있는데 어디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사읍, 그리고 하원읍, 농공읍, 육아읍이 있습니다. 육아읍 우리 그 은사만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유서가 깊은 곳이죠. 근데 읍단위 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 예, 육아읍 정도만 되더라도 대구 시내에서 한 30km는 좋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차 없으면 못 가요. 이게 차 있으면 뭐 갈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도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배차 간격이 굉장히 넓죠. 예, 가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 살 수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러니까 읍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편한 거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있는데 이제 뭐 놀 때라든지 이 문화생활 지휘곳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난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뭐 사람 많은데 싫어하고 한적한 거 좋아한다, 공기 좋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읍단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읍단위가 요즘에 왜 보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 읍단위 같은데 면단위 가가지고 뭐 집 짓거나 집 사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사람 살기 나름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도시에서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돈도 못 모으고 어영부영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나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걱정된다기보다는 뭣도 모르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가가지고 제대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뭐 생활하는데 돈 다 나가서 나중에 도시 빈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이게 서울에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요. 엄청난 도시 빈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건 일본도 겪었던 거고 다른 나라도 다 겪었던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대도시에 잘 사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분들 같이 공존해 있죠. 이게 공존해 있죠. 어떤 나라든 간에. 예, 보통 이제 메트로 시티가 이게 약간 빛과 어둠이 있어요. 명과암이 있죠. 굉장히 부유층과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의 또 소수의 이제 좀 빈민이나 아니면 주거 정착을 못한 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 예.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읍단위 사는 분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사는데 뭔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월세 살면서 근근히 사는 분들. 서울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한 200에서 한 250 사이 벌면서 저축하는 거 꿈도 먹고 그냥 이제 월세로만 쭉 사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분들 많이 걱정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물가가 또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서울하고 광역시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무조건 월세 100만원 찍는다 보거든요. 월세 100만원 서울에 아마 100만원 찍으면 대구 부산도 한 60만원 찍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월세로. 그래서 절대 싸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냐, 뭐 수준이 높은 분들 많이 올라가겠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일반 그런 저소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주거 비용만 올라가겠습니까? 각종 이제 그런 세금이라든지 물가도 올라가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도시 산다고 무조건 뭐 도시 사는 게 낫다, 나 시골은 못 들어간다. 물론 시골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디는 정착하면 되긴 해요. 어디든. 근데 걱정되긴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서울이나 수도권 가는데 그 가운데 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제 힘든 일자리가 많은 거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가 없죠. 워라밸 있고 뭐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밤에 퇴근하고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지. 예. 보통 이제 광역시나 지방 쪽 공단이 있고 그런 공단 쪽은 이제 교대금을 끼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아니죠. 예. 보통 사무직과 서비스업, 예. 그런 쪽은 서울에 몰빵돼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곳의 일자리의 어떤 그런 뭐 숫자는 많은데 질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예. 그 반드시 나가는 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올라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안정된 주거환경 갖출 수 있냐, 그리고 살아가는데 금전적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 많은 데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 살면 그만큼 나간 돈도 많은 거야. 근데 내가 그 돈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고 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병원 인프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입니다. 도시는 못 떠나요. 나이 먹고 늙으면요. 근데 이것도 뭔가 말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요, 서울에 병원이 많은 거 인정이야. 인정인데 근데 이 병원이 누구한테나 다 개방된 건 아닙니다. 서울에 어떤 그런 이제 상급 병원 가장 많죠.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짜로 가게 해줍니까? 공짜로? 요즘에 병원 가가지고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있습니까? 바로 입원식 자리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있나요? 없어 여러분. 서울 같은 진짜 없어. 미어 터집니다. 환자들로. 병원이 있다고 무조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프라 뭐 공짜며 병원은? 누구에게든 다 열려있어? 아니잖아. 서울에 공짜 어딨어. 다 돈 내고 하는 거지. 오히려 노인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이 더 건강한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예. 물론 도시에도 건강한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잘 사는 분들이 그런 거고, 일반 서민들의 어떤 노년층 보면 오히려 시골이 더 건강한 분이 더 많아. 물론 그분들도 이제 아프면 병원 가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우리가 나이 먹고 노인 되잖아요. 그럼 한 40년 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런 건강보험이나 이제 이런 보험 같은 유지가 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떤 치료 받을 수 있고 병원에 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돈입니다. 돈. 지금 생각해봐. 지금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난 그게 걱정된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서울에서 지금 자취하는 분들 가지고 있는 돈 보면 형편없다니까 이게. 지금도 어영미영 먹고 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40년 지나서 쭉 서울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월세겠지. 근데 그때 가니까 뭐 사는 걸로 끝나는 거야. 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넣고. 근데 아파요. 아픈데 병원 갔더니 뭐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 치료받을 수 있냐고. 뭐 이 사람 형편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봐줍니까? 치료해줍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 먹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을 텐데, 형제도 다 연락 끊겼을 텐데 도와주겠냐고요.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국가 이런 거 왜 해결해 줘야 돼? 아, 생각해봐. 우리가
나이 먹고 병원 간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 심하게 아픈 거야. 나이 먹고 큰 병원 간다는 거는 큰 병이 있다는 얘기죠. 수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암 같은 있잖아요. 큰 질병이 있다거나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단순 감기 걸렸는데 대학병원 가나요? 아니잖아요. 보통 이 상급병까지 왔다는 거는 도저히 이제 그 2차 병원이나 쪼매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 심각한 것들이니까 큰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병원 가는 것도 대부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란 얘기는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검사 받고 난 뒤에 이제 큰 병의 어떤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내야 되고, 장기적으로 입원돼야 됩니다. 그럼 막대한 병원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다 돌봐줄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봐. 그럼 치료해주냐고요?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대학병원 같은 입원수도 받는 것도 있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 인맥 없다거나 능력 없으면요 입원도 잘 안 시켜줍니다. 결국 있잖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내가 나이 먹고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내가 가진 게 없고 있잖아요. 뭐 집불 아무것도 없으면 이 병원 인프라 같은 못 누려. 다 돈이지 않습니까? 생각 좀 똑바로 하세요 제발. 무조건 시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이 먹고 돈 없는 노인 누가 신경 써준다고요. 여러분 그 타골공원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분들 좀 돈이 있고 노후 대비 되신 분이야. 그분들은 집도 있고 그분들 형편이 나은 분들이에요. 보험도 다 돼 있고 연금도 받고.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40년 뒤가 되면 과연 노후 대비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이게 특히 저렇게 지금도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노후 대비 하겠냐고요. 그리고 각종 보험료나 이제 의료수가라고 하죠. 의료 치료비 같은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주변에 어떤 병원 인프라가 많아도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병원 치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제가 한 가지 썰 풀어볼게요.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이 고독사 관련 다큐를 봤어요. 서울 쪽에서 이제 그 고독사 살인인데 뭐냐 하면 어떤 남자분이 혼자 살았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지병이 있었어. 지병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주 간 병원 갔더니 그 병 의사가 놀라는 거야. 왜 이제 왔냐고. 이 정도 심각할 때까지 왜 가만히 뒀냐. 진작에 왔어야지. 그리고 이건 우리 병원에서 진찰할 게 아닌 것 같아. 큰 병원 가라고 하니까 당뇨가 중증이고 합병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치료 못 받았어요. 치료 못 받아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본이 없으니까. 실화인데 실화. 내 피셜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병원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돈이에요. 나이 먹으면 더 큰 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겁니다. 서울에 그런 인프라 많은 거 인정이야. 인정인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금전적으로 내가 나올 데가 없다면 그런 거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살고 있다고 우찌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제대로 모으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야 돼. 걱정되는 분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